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은 작년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26차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부닥치면서 이렇게 타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딴 시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5일. 서울 지하철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세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 시위를 공개적으로 제지하겠다. 좀 지나치다는 여론에도 이 대표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전장현은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SNS에서 10차례나 맹공을 퍼붓더니 당 공식 회의에 나와선 비문명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전장현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실도 왜곡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준석 대표님께 그 공당의 대표님이시는데 좀 사과하시라고 좀 전달. 이 대표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성역화죠.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 볼모라는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전혀 사과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원래부터 전장현과 얼굴을 붉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당대표로 뽑힌 지 2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화두로 전장현 회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당시 대화록. 장애 당사자들은 이동이 어렵다 보니 차별이 많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선 공약에 당 차원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달려들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이동권이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입니다. 개인적 경험까지 꺼내가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1년 선배 중 휠체어 타신 분이 있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양태를 봐왔습니다.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동권을 개선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자 선거만 이기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합니다.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기재부. 돈을 내야 하니까요. 저희가 기재부 혼내는 방법은 대선 성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주안점은 이동권입니다. 이후 반년여가 흘렀고 진짜 대선에 이겼는데도 그는 완전 딴 사람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이동권을 개선하는 건 관심 바뀌고 시위 방식을 비판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같은 경우 100% 설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94% 가까이 설치가 됐고 도대체 뭘 위한 투쟁이냐는 거죠. 정치권은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SNS 자판만 두드릴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혐오와 갈라치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 정치는 약자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정책과 행정을 합리와 효율 논리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인공지능 AI의 정치를 맡기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은 지하철 시위에 참여해 무릎도 꿇었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2016년 서울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 화장실에 숨어있던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여성 혐오 범죄로 공분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의 오주기를 맞은 지난해 이준석 대표는 이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치환하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여자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살인사건 통계에서 여성이 더 많이 죽었어야죠. 나아가 여성 중에서도 특정 세대를 겨냥했습니다.
2030 여성들이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남성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이제 여성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그 활성화된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치를 지지하게 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된 거죠. 사회적 성별을 뜻하는 젠더. 남녀를 노골적으로 갈라치는 이른바 젠더 갈등은 최근 선거전에서 꽤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이 대표는 뉴미디어 본부장으로 선거전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20, 30대 남성 유권자들의 몰표가 쏟아졌습니다. 기세가 오른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번 대선에선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성부라는 힘 약한 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몰아주고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넣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캠페인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시행착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특히 여성들이 투표를 덜하니 불리할 게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계산은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 30대 남녀의 표심이 완전히 갈렸던 겁니다.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은 58.7%가 윤석열 당선인을, 이대녀로 표현되는 20대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30대의 표쏠림 현상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낙승할 거라던 당초 기대와 달리 최종 득표율 차이는 불과 0.7%포인트. 이 대표의 편가르기가 역풍을 맞은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나치게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어떤 면에서는 응징하고 심판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현실적인 선거 전략으로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민의힘은 이기고도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20대 특히 뭐 30대 초반의 이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조금 더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에서 드러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는 이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마저 감지됩니다. 당내에서는 왜 갈등 현안을 놓고 약자와 다투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약자와 동행에 나서고 있다며 다가올 지방선거를 부쩍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와 만난 이준석 대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 방식에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서울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게? 자신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이나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곳에서는 지적을 하면 항상 그것이 혐오라는 식으로 반박이 들어와요. 항상 반문해요. 제가 한 말 중에 뭐가 여성 혐오고 뭐가 장애인 혐오냐. 그럼 항상 반응이 없어요.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는 식의 뿌리 깊은 진영 논리 탓이라며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행동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해석하는 것을 본인들이 평소에 해왔던 갈라치기 행보에 틀에 놓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지금까지. 세상을 양분해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36살의 나이로 제1야당의 수장이 된 이준석 대표. 취임 일성은 단연 젊은 정치였습니다. 낡은 이미지의 보수정당. 젊은 세대와 거리가 멀었던 그간의 한계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들의 아젠다를 다루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서 논제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스스로 논쟁에 불을 붙였던 젠더 갈등에서도 한 발 물러나 봉합하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젠더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것을
갈등 그 자체로 놔둘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이제 제시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대선 승리의 환호가 커질수록 이 대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30대 남성을 겨냥한 그 선거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전략이고 성과도 못 낸 전략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의 위상은 이미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식의 정치가 도움만 된 거냐. 상대편으로 향하는 표를 또 만들어낸 측면이 있으니까 위협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것이고 그 점에서 보면은 지방선거라든가 이후 선거에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국면이 이제 온 거죠. 따라서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이 대표가 자꾸 논쟁의 복판으로 들어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기가 발을 디딜 공간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이 공간을 좀 넓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던지는 걸로 이 발 디딜 틈을 이제 크게 이제 벌리기 시작한 거죠. 이미 기존 지지층을 자극해 재미를 본 경험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이슈몰이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자기 지지층들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강경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많죠. 일부 이득을 얻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팬클럽도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팬을 키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네. 저는 제가 저 팬클럽에 네이버 카페 만들어지고 이러면 다 없애달라 그래요. 네. 제가 팬덤 정치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한 60~70%의 확률로 항상 옳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뭐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지하철을 타는 서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장애인 시위를 비난한다는 지적 역시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특징적인 집단적 그 지표가 있어가지고 뭐 가슴에서 나 지하철 타는 사람이야 이런 거 무슨 국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조직화하고 제가 팬층화한다는 건지.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수자들에 대한 비판을 성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들이 말하지 못하던 일에 자신은 눈치를 보지 않았을 뿐이란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성역으로 여겼던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겠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냥 입 빨린 말만 하면서 선거를 치는 걸 적을 안 만드는 걸 정치의 원칙으로 삼는 분들이 있거든요.